이번에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20년 납 30세 만기로 태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아보험을 5년 이내에 해지할 생각으로 가입을 했어요. 30세까지만 보장되는 보험을 20년 동안 내는 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5년 안에 해지하고 그때 100세 만기로 필요한 보장만 잘 담아서 어린이 보험으로 재가입할 계획이에요. 30세 만기 보험은 길게 가지고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만기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태아보험의 특성상 출산할 때 큰 문제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독감이나 수족구 등 다빈도 질환으로 청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식비로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사람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품이다 보니 생각보다 과하게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비싸게 가입하면 분명 나중에 태아보험료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태아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해왔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보험금 청구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가입한 대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셔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임신하면 검사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별일 없이 건강하게 태어날 겁니다. 그럼 제 와이프가 가입한 태아보험 설계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계안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을 통해서 태아보험 설계안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셨죠? 아마 비슷비슷하네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20년 납 30세 만기 태아보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필요한 것을 줄인 것에서 더 줄였어요. 왜냐하면 5년 안에 해지할 거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허리띠 졸라맨 거죠. 해지할 건데 많이 내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을 아예 없앤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을 줄여서 보험료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을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태아보험 초반에는 상해 보장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골절 진단비가 30만원이에요. 보통 50만원으로 세팅을 하는데요. 솔직히 30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골절 진단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골절 진단비를 50으로 세팅하면 매달 3,000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는 치아 파절 포함으로 30만원만 넣었습니다. 나중에 골절 진단비가 필요하면 100세 만기로 넣거나 하려고요. 그 외에 상해 입원 일당이나 상해 수술비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태아보험 공부하실 때 팁 하나를 드리자면 특약별로 보험료가 나와 있잖아요. 보험료가 싼 건 그만큼 발생률이 낮아서 보험료가 싸게 정해진 거고요. 비싼 것은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은 겁니다. 상해 입원이나 수술비보다 골절 진단비가 비싸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골절이 더 신경 쓰이는 특약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싼 특약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 또 보시면 암 진단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억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이것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 해지할 거니까요. 근데 태어나서 5년 안에 아기가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 걸린다면 어떤 암에 걸리겠어요? 폐암, 유방암, 위암? 말이 안 되죠? 걸린다면 백혈병인 겁니다. 일반암 진단비에는 백혈병도 포함인데요. 5천만원이면 작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암 진단비를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특정암 3천만원, 다발성 소암 2천만원, 소아백혈병 5천만원. 이 세 가지 특약도 백혈병을 보장합니다. 그럼 백혈병 진단 시 얼마를 받게 될까요? 1억 5천입니다. 진단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5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없앤 게 아니고요. 오히려 발생 확률이 높은 암을 파악해서 저렴하게 더 많이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암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태아보험에 뇌졸중이나 뇌혈관, 허혈심장 진단비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근데 2천만원씩 넣으세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특약들이 태아보험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에서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에서는 신생아 일과성 심근허혈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뇌출혈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뇌졸중, 뇌혈관을 따로 2천씩 넣었어요. 이 특약들 보험료 저렴하죠? 저렴한데 혹시 모를 큰일을 막을 수 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왜 넣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넣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저렴하면서 발생률이 낮은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게 수족구 진단비입니다. 이거 비싸지만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수족구 진단비 가입했나요? 하면서 확인 연락도 많았고요. 전 그래서 이거 꼭 넣습니다. 이런 특약이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요. 골절, 암, 이런 것보다 수족구 청구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수족구 진단비는 필수로 넣고요. 저는 수두도 넣었어요.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고 수두도 제가 어렸을 때 많았는데 요즘 가끔 수두 청구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특약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건 넣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안 넣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뇌성마비 진단비는 1000만원 정도만 넣어두세요. 이것도 장애 출생과 연관이 있는 특약입니다. 장애 출생 특약에 뇌성마비가 포함인데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금액도 낮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뇌성마비는 이렇게 따로 가입이 돼서 넣는 게 좋아요. 출산 후 아이가 건강하다면 바로 삭제해도 좋습니다. 전 그럴 예정이에요. 드디어 나왔네요. 질병입원비입니다. 태아보험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비싼 특약입니다. 보시면 질병입원 일당이 총 3개인데요. 1에서 30일 2만원, 1에서 180일 4만원, 1에서 180일 종합병원 4만원, 합산 10만원입니다. 이거 모두 중복 보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급에 입원을 한다. 2만원, 4만원, 4만원 이렇게 1일당 1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병원에 2, 3일 정도 잠깐 입원했다? 그럼 종합병원 입원비는 안 나오고 2만원, 4만원, 총 6만원 받는 거죠. 요약하면 어떤 병원이든 6만원은 기본으로 받고요. 종합병원급 입원하면 10만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독감 입원 일당 3만원이 있는데요. 실제로 독감 유행도 자주 찾아오고 입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독감은 질병이죠. 아까 질병 입원비에서도 받고 독감 입원비에서도 받아요. 조건만 해당한다면 입원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입원비 저렴하고 확률도 높으니까 꼭 넣으세요. 질병 입원비는 아마 1에서 180일 입원비를 5만원으로 넣어서 설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입원 오래 안 합니다. 1에서 30일로도 충분한데요. 보험료 차이가 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서 저는 30일에 2만원, 180일에 4만원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두 개 합산 6만원이 최대 금액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질병수술비는 선천질환이 포함된 거 30만원, 나머지는 6종 수술비로 구성했습니다. 6종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입금액이 30에서 10만원으로 줄어서 좀 아쉬운데요. 선천질환 포함된 질병수술비 넣어서 커버했습니다. 그 외 특약들은 큰 특징이 없습니다. 발생률은 낮지만 가입금액이 높은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팔대장애 진단비는 태아보험일 때만 가입되니까 꼭 넣으시고요. 응급실 특약은 비응급은 없어지고 응급만 가입됩니다. 저희는 첫째 임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아빠라서 왠지 응급실 2-3번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만 되는 특약이라도 추가했습니다. 가족일배책은 워낙 유명한 특약이죠. 사실 고민되는 게 저도 와이프도 가족일배책이 있어서 굳이 넣어야 되냐 싶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넣었는데 이것도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배책 보험료도 정말 많이 올랐네요. 마지막으로 신생아 질병 입원비입니다. 아까 질병 입원비랑 중복으로 입원비를 받는 거예요. 가입금액은 1만원이고 1년 동안만 보장하는 특약인데요. 혹시라도 인큐나 니큐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가입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면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는요, 출생 전 43,160원이고 출생 후는 37,030원이에요. 정말 저렴하게 설계되긴 했죠. 태아보험에서 보험료를 좀 줄여야 하는 이유가 실비도 같이 가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실비는 출생 전 15,870원이고 출생 후는 24,090원이에요. 태아보험과 실비보험을 합산해보면 출생 전에는 우리가 59,030원을 내고요. 출생 후에는 61,120원을 냅니다. 출생 전, 출생 후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리고 실비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데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실비는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집니다. 한 살 때 24,096원인 게 5살이면 6,289원이죠. 실비는 첫 해가 가장 비싸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가입한 태아보험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생각이라서 보험료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보장을 못 받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세팅한 거예요. 사실 나는 빵빵하게 가입할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는 아닌데요. 저처럼 태아보험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나중에 어린이 보험으로 빵빵하게 재가입할 분이라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안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태아보험 상담하면서 산모님들이나 신랑님들 보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